이렇게 큰 사건들에서 구속 적부심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딱 들어오면 알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드물어요. 근데 이제 1987년도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네,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석방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저 멀리 또 시간을 더 돌리면 1971년도에 71년.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의 아버님이시죠. 아하, 유수호 돌아가신 유수호, 네. 유수호 의원이 판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부산대 총학생장이었던 김정길, 그러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했던 그분이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판사를 하실 때 적부심에서 혐의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승호 그 당시 판사가 이 사건으로 해서 네. 결국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길로 들었었거든요. 그만큼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적부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합의를 할 경우에 보통 많이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영장 발부될 때는 합의가 안 했는데 적부심하기 전에는 합의할 경우는 많이 풀어줬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났을 때는 막 굉장히 이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그렇죠. 불만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조용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속으로는 지금 또 말 못하게 부글부글 할 텐데 이걸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 있는데 갈등이라는 말 쓰는 자체가 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네. 그거 서로 맡고 있는 임무가 다른 거지. 네. 이걸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돼야 되고 검찰이 구속하면 절대로 적부심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 필요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의자들이 자기 구속 안 되려면 판사를 고르면 안 되냐. 사실 이건 누가 하냐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이 죄에 대해서는 영장이 잘 발부되더라 그러면은 그날 맞춰서 그 사람이 영장 담당인 날 맞춰서 영장 청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었던가요? 영장 재청구하면서 이 사람이 발부하겠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꼭 저는 그건 법관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검찰로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불만이 많을 겁니다. 불만이 많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지 어떤 그걸 한다거나 그 성명을 낸다거나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 법원이 이번에 이 사건 수사 재판하고 문 닫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판제도, 검찰 제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끈끈이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에서 구속 적부심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딱 들어오면 알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드물어요. 근데 이제 1987년도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네,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석방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저 멀리 또 시간을 더 돌리면 1971년도에 71년.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의 아버님이시죠. 아하, 유수호가 돌아가신 유수호, 네. 유수호 의원이 적부심하기 전에는 합의할 경우는 많이 풀어줬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났을 때는 막 굉장히 이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그렇죠. 불만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조용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속으로는 지금 또 말 못하게 부글부글 할 텐데 이걸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 있는데 갈등이라는 말 쓰는 자체가 그날 맞춰서 그 사람이 영장 담당인 날 맞춰서 영장 청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었던가요? 영장 재청구하면서 이 사람이 발부하겠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꼭 저는 그건 법관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검찰로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불만이 많을 겁니다. 불만이 많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지 어떤 그걸 한다거나 그 성명을 낸다거나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네. 그거 서로 맡고 있는 임무가 다른 거지. 네. 이걸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돼야 되고 검찰이 구속하면 절대로 적부심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 필요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의자들이 자기 구속 안 되려면 판사를 고르면 안 되냐. 사실 이건 누가 하냐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이 죄에 대해서는 영장이 잘 발부되더라 그러면은 판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부산대 총학생장이었던 김정길,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했던 그분이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판사를 하실 때 적부심에서 혐의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승호 그 당시 판사가 이 사건으로 해서 네. 결국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길로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적부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합의를 할 경우에 보통 많이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영장 발부될 때는 합의가 안 했는데